좌파 대표신문 워싱턴 포스트가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대참패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각종 민주당 악재들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승리할 가능성이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에게 그것이야말로 잘된 일이며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이라고 썼는데 왜 그럴까요? 자, 좌파의 2024년 대선 전략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이번 기사 얘기로 오늘 이슈이다 문을 열겠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왜 중간선거에서의 패배가 민주당에게 닥칠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입니다. 필자는 맷 베이로 워싱턴 포스트 정치 담당 논설위원으로 한없이 좌파 성향의 저널리스트입니다. 특이한 점은 유니세프 소속 스피치라이터로 오드리 헵번이 살아생전 행했던 유니세프 관련 연설의 원고들을 담당했었다는데요. 할리우드 각본가로 유명한 넷플릭스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저널리스트 역할로 실명으로 카메오 출연도 한 인물입니다. 칼럼에서 이 사람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연방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것이고 상원 역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각종 설문조사와 정치 분석가들의 예상대로 오는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참패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의회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넘기는 대신 향후 2년간 발생할 바이든 정권 하에서의 각종 문제들을 공화당 책임으로 돌림으로써 2024년도 대선에서 바이든이 재선할 수 있는 조건, 미국민들이 공화당에게 다시 실망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 대단한 전략인데요. 사실상 이게 민주당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2024년 대선 전략이기도 한 게 사실이죠. 이 사람은 1994년과 2010년에 티파리 운동과 달리 현재 공화당은 말 그대로 미쳐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가와 미국 우선주의가 의회 과반수를 획득할 경우 각종 사회 정치적 갈등을 야기해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좌파 언론의 융단폭격식 미디어 공세로 공화당을 몰아붙이면 좌파들이 똘똘 결집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2024년 대통령과 바이든 혹은 어떤 후보든지 붙는다면 일방적인 게임이 아닌 지난 대선과 같은 접전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맷 베이는 이 같은 예로 1994년 빌 클린턴의 재선 당시를 들었습니다. 그때도 재선을 앞두고 실시됐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패배하며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뺏겼는데요. 연방정부 셧다운 등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며 국민들이 정치의 신물을 느끼고 재선에서 클린턴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회가 됐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재선 역시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수당 지위를 한 번 뺏겨서 국민들이 여소야대의 폐해를 겪게 되면 다음 대선에서 여당을 뽑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베이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고 다수당 지위를 뺏기게 되면 바이든이 지금까지와 달리 민주당 특유의 진보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너무 진보 좌파적 정책이나 법안을 펼치면 공화당이 당연히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제동을 걸 테니까 정치적 부담 없이 좌파들이 좋아할 내용의 공약을 무조건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가 말하는 정책은 민주당 다수당인 의회에서 무조건 오케이 해줄 수 있으니까 미국 결단 낼 좌파적 어젠다를 좌파들 입맛에만 맞게 던져줄 수 없다는 뜻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베이는 결론적으로 공화당이 미국을 분열로 이끌어 바이든이 상대적으로 마치 링컨 대통령처럼 위대해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건 좌파의 희망사항일까요? 진짜 다가올 시나리오일까요? 고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그동안 조금 우리의 뇌리에서 조금 잊혀졌던 하원의회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의 공산당식 인민재판을 위한 굿판 1월 6일 조사특위 기억나시죠? 조사특위가 장장 1년여를 끌고 온 조사 결과를 모아 9일 저녁 프라임타임에 청문회를 열 예정이랍니다. 좌파 언론들은 아주 깨방정을 떨면서 대단한 정치 이벤트라도 벌어질 거라고 난리인데요. 이런 거에 현혹될 우파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9일 열리는 공개청문회는 지난해 발생한 의회 폭동의 경위를 확인해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리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뻔한 거짓말이고 실제 목적은 대통령을 책임자로 억지로 끼워 맞추고 트럼프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 우파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중도파나 좌파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혐오감을 극대화하겠다는 걸로 예상됩니다. 좌파 언론은 조사 특위가 1월 6일 사태를 선동했다는 정황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는데요. 말 그대로 정황 증거니까 증거로 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라면 바이든이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국민들 삶 피폐시켰다는 정황 증거는 산더미입니다. 좌파들은 이번 청문회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을 노리며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선 트럼프에게 큰 정치적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요.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공화당의 책임론을 최대한 부각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까닭입니다. 최소한 대통령이 동력을 잃어 차기 대선 후보로 드산티스 같은 아직 좀 덜 익은 후보가 나오게 하려는 게 저들의 계략이죠. 이런 가운데 청문회 생방송에 좌파 매체들은 신이 난 듯한데요. NBC, CBS, ABC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황금 시간대에 진행되는 청문회를 생중계할 계획이고요. MSNBC와 CNN 등은 아예 밤샘 중계에 들어간답니다. 반면에 팍스뉴스는 청문회 생중계 대신 간판 뉴스 진행자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 1월 6일 의회 땡땡 사태로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시위가 가담자로 기소됐고 시위 전 의사당 주변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 폭동 선동 혐의로 조사 특위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기소된 대부분 시위 가담자가 단순 경범죄 수준인데요. 같은 의미로 경찰서 불 지르고 거리 다 때려부셨던 생명소중한 그분들이 시위에 나섰던 것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또 그동안 특위에 소환된 인사만 100여 명이 넘고 1000여 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 낭비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청문회 결과도 뻔하겠죠. 트럼프가 사태를 선동한 배우고 모든 정황 증거가 그를 가리킨다. 그러나 기소를 할 수는 없다. 국민들의 양심에 묻겠다. 그런 두루뭉실한 결과 내는 거대한 사기쇼가 될 게 분명합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국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는데 이런 정치쇼에만 몰두하는 민주당 좌파 정치인들 하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온통 바이든에 대한 원성뿐입니다. 좌파도 그보다 더 극렬한 좌파도 바이든 정권에 염증 내고 있습니다. 민심의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 바란다는 충고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